안녕하세요, 자출러TV입니다. 자전거를 시작하고 나서 재미를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실속 있는 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, 동호회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좋은 곳으로 라이딩하는 즐거움도 있고, 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정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력을 차곡차곡 늘려가면서 상상도 못했던 먼 거리를 다녀오거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목표나 동기부여를 위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자전거 실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속도계입니다.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달게 되는 게 속도계인 것 같습니다. 자전거는 이제 곧잘 타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집니다. 속도계는 핸드폰 어플로도 간단히 사용이 가능하고 아주 저렴한 속도계 하나 다는 것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. 평속 30을 찍게 되면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릿하고 내가 자전거에 재능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에 들게 됩니다. 하지만 이내 속도계가 내 실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. 내리막 코스를 많이 타거나 뒷바람이 부는 상황이면 내 실력이 뻥튀기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찾게 되지요. 두 번째, 케이던스 센서입니다. 그래서 다음 단계로 찾는 것이 바로 케이던스 센서입니다. 자덕들 사이에서 케이던스가 중요하다, 너는 페달링 속도가 느린 것 같다, 아니면 너무 빠른 것 같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궁금증이 폭발하여 하나 구매하게 됩니다. 다행히 요즘은 저렴한 케이던스 센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 부담 없이 하나 지르게 됩니다. 장착하고 나게 되면 처음 느끼는 것이 내 페달링 속도가 꽤 느린 편이었구나, 케이던스 90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. 센서 덕분에 페달링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게 되고 케이던스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평균 속도로만 내 실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평균 케이던스까지 함께 참고하여 좀 더 정확하게 내 실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한동안 평균 속도와 평균 케이던스를 비교하고 이용하여 실력이 늘고 있는 재미를 듬뿍 느끼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이내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. 평균 케이던스를 올리기 위해 내리막에서 마구 페달링을 돌리는 꼼수를 쓰게 되고 지금 내가 힘든데 얼마나 힘든 건지, 더 힘들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너무 힘들게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심박계. 그래서 다음 단계로 찾는 것이 바로 심박계입니다. 심박계의 장점은 자신의 운동 목표에 맞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. 가볍게 운동하고 싶다면 최대 심박의 60% 정도로,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최대 심박의 70% 정도로 타야 하고, 지속적인 실력 향상이 목표라면 최대 심박의 85% 정도로 타야 합니다. 최대 심박의 90% 이상으로 무리하게 타는 것은 선수급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? 보통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빼주면 그게 대략의 본인 최대 심박수라고 합니다. 간단히 산수하여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알 수 있겠죠?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다이어트가 목적인데 너무 힘들게 타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모든 운동은 최대한 힘들게 해야 살이 더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얘기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. 우리 몸이 혈액이나 근육 그리고 지방에서 에너지원을 가져다가 자전거 타는데 힘을 쓰게 만드는 것인데 너무 힘들게 타면 근육에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가져오게 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심박계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. 저렴한 심박계도 시중에 나와 있으니 적은 부담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애플워치 3를 저렴하게 하나 구매하여 심박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애플워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심박계들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애플워치는 자덕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가슴 장착용 심박계는 착용 시 많이 답답할 수 있으니 구매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심박계를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운동 목표에 맞게 운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변수가 있습니다.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나에게 맞는 심박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젠장.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더 나은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, 더 체계적인 운동을 위해서 최종 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. 4. 파워미터. 바로 파워미터가 그것입니다. 심박계로도 어느 정도 향상된 운동 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심박이 오르거나 내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좀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수치 관리를 하면서 자전거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이제 자전거 운동 강도의 최종 보스인 파워미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.
지옥을 맛본다는 FTP 테스트 등을 통해서 본인의 최대 운동 강도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주행하고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저도 아직 파워미터까지는 쓰고 있지 않고 있고 심박계 정도로만 운동 강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파워미터로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. 파워미터는 사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파워미터 자체도 가격이 높지만 파워미터 장착 후 체계적인 관리와 훈련을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위에 설명드린 장비들은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자전거 운동을 더 재밌게 타는 데에도 동기를 부여해주는 좋은 장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사용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